내용을 보시게 되면 은평구 9개, 도봉구 7개, 그다음에 영등포 4개, 그다음에 금천구 1개, 이렇게 총 21개 지역이 후보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투자의 전략을 세우실 때 민간 재개발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 어디 있는지 이제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이번 순서는요.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2월 4일이었죠.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 핵심 내용이 바로 공공개발이었습니다. 후보지 21곳이 지금 선정이 된 상태인데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팀장님께서 이사 대책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 서울시 보궐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자체가 이제 공공개발로서 21개의 지역을 이제 서울시 이제 4개 자치구에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투자 전략을 잘 세우셔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그런 예정인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똑똑한 이제 투자 지역까지 한번 이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이사 공급 대책 후보 지역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냉랭한 반응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제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사 공급 대책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4월 7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사 공급 대책과 서울시장 어떤 결과가 있을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시장의 부동산의 흐름을 알아봤으면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될 텐데 입지 정말 좋은 지역 이곳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2021년도 정말 이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입지가 좋은 지역 어떤 지역이 있는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사 공급 대책 후보 지역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냉랭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보도 내용 보시게 되면 이제 밀어붙이는 이사 공급 대책, 불안한 공공주도 사업 변수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31일 날 이제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이제 이사 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의 첫 선도 사업 후보지를 이제 영등포구, 그 다음에 이제 은평구, 그 다음에 이제 서울 4개 지역에 이제 21곳을 이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은 실제 이제 공공주도 이제 사업이 진행될 텐데 이런 이제 이제 주택 공급으로 할지 여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우선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해가 필요할까요? 이런 공공주도 이제 사업 자체가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이 동의를 해야지 이제 공공으로 사업이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필요하다. 토지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예정 지구로 선정된 후에는 1년 이내에 토지주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제 이런 이제 공공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LH 땅 투기가 요번에 터졌죠. LH 땅 투기가 터지면서 공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공공 방식에 대한 불신 이제 정서도 이제 걸림돌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기사 내용 자체를 봤을 때 이 공공 주도 개발 자체가 수용 방식으로 이제 개발이 됨에 따라서 이런 이제 LH 사태가 터지면서 이 공공을 믿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주민 10%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부 자체가 이사 공급 대책으로 해서 이제 공공주도 이제 시범 지역을 후보 지역을 21곳을 지정을 했죠. 지금 이제 주민 동의 10%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지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의가 있어야지 예정 지구로
예정지구로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정지구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1년 동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이렇게 이제 공공주도로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국토부 현재 주민 동의 없이 지역 자체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주민 동의 10%를 받아야지 이런 이제 개발 예정 지구로 변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10%의 동의 없이 지금 이제 공공주도 후보지를 발표를 한 겁니다. 정부 자체가 거기 안에서도 이제 1년 동안 3분의 2,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공공개발로 개발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1곳 토지주들 자체가 동의를 할지 아직까지는 현재 미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LH 사태로 인해서 LH 땅 투기 사태로 인해서 이런 이제 재선권 자체가 공공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 공공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알 수가 없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H 땅 투기 터졌죠. 현재 정부 자체의 신뢰를 계속해서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됩니다. 이 수용 방식이 뭐냐? 바로 내 토지 소유권 자체가 공공으로 넘어갑니다. 이 공공으로 넘어가면은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 내가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정말 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분양가라든가 일반 분양가라든가 책정을 할 때 그때 이제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이 토지 소유권 자체가 공공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동의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 자체가 신뢰를 잃고 있고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사 공급 대책 자체가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개발이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는 현재 미지수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사 공급 대책 때 이제 서울시장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 이제 4월 7일 날 이제 당선이 이제 발표가 되겠죠. 누가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누가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이 이사 공급 대책 자체가 공공에서 개발이 되는 거고 이 서울시장 이제 후보 자체가 이제 공약들 자체가 이제 서울 도심의 주택을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서울 도심의 공공주택 복합 사업 후보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은평구 자체의 9개 지역 그리고 도봉구 자체의 이제 7개 지역, 영등포에 이제 4개 지역, 그리고 금천구에 1개 지역, 이렇게 총 21개의 지역이 이제 선정이 돼서 개발을 하려고 정부가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은평구 9개, 도봉구 7개, 그다음에 영등포 4개, 그다음에 금천구 1개 이렇게 총 21개 지역이 후보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공공개발 자체는 이제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이런 수용 방식 자체가 이런 이제 토지 소유권 자체가 공공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이 될지 안 될지 이런 상황은 아직까지 현재 미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동의서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오세훈 후보를 보시게 되면 62.3%,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를 보시게 되면 34.7%, 격차를 보시게 되면은 약 2배 가까이 27%, 약 30% 가까이 격차가 이제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세훈 후보 자체는 민간 재개발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이런 이제 박영선 후보의 경우는 공공주도 개발 이제 방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이제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오세훈 후보는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런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제 앞으로 임기 자체가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자체 민간으로 추진될 수 있는 이런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은 이런
서울 도심의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승인을 많이 해주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간 재개발 우리는 투자의 전략을 세우실 때 민간 재개발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 공급 대책 현재 시장 자체는 이제 이사 공급 대책 자체가 이제 성공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오세훈 후보 자체가 높게 나타나 있죠. 누가 당선이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4월 7일 날 이제 발표가 나면서 이제 당선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아직까지 여론조사 결과 자체는 오세훈 후보가 이제 높게 나타났죠. 그럼 오세훈 후보 자체가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내가 먼저 이런 민간 재개발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지역 이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어디 있는지 이제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러면은 이곳을 주목하라. 제가 이제 두 개의 지역을 이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두 개의 지역 먼저 이제 보실 지역은 용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 어디를 투자를 하든 정말 어디를 투자를 하든 개발 계획 이런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은 어디든 등기 하나는 무조건 쳐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용산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투자에 중점을 둬야 할 지역 바로 이쪽 청파동 1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파동 1가 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용산 안에서도 정말 개발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임대가 자체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갭 투자하기 정말 좋은 지역입니다. 왜?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여러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죠. 서울역 북부 역세권 이제 제2의 코엑스로 이제 개발을 한다고 그 아래로 보시게 되면 경부선 지하 사업 그다음에 국제업무단지 그다음에 용산 민족공원 이제 3대 축이죠. 이 안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 안에 바로 청파동 1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발 압력 상당히 높고 여기는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자체가 민간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개발 속도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민간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서울역 북부 역세권의 개발의 호재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GTX A 노선도 있고 신안산선 그다음에 GTX B 노선 최고의 교통 호재가 서울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청파동 1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초근접 거리에 청파동 1가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집가 상승 정말 크게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양동 지역입니다. 자양동 정말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 플러스 이쪽 지역 이제 강남의 접근성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만큼 임차인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고 임차인의 수요가 풍부하다는 것은 임대가가 그만큼 높습니다. 임대가가 높으면은 당연히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갭 투자하셨을 때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 안에서도 자양동 지역 안에서도 정말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경우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셨을 때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청파동 1가, 그다음에 광진구 자양동 정말 2021년도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이런 입지 자체 정말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 공급 대책 자체가 성공 가능성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LH 땅 투기로 인해서 공공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낮아졌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권 자체가 공공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이런 이제 서울 도심의 이제 그 이사 공급 대책, 공공 개발 자체의 성공 가능성 낮을 수밖에 없는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의 반대로
그거에 반대로 민간 재개발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제 서울시장 이제 후보 자체가 누가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이제 후보자가 여론조사 결과 높게 나타났죠. 오세훈 후보자 자체가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로 신뢰를 잃은 정부 자체입니다. 왜 신뢰를 잃었나요? 바로 LH 땅 투기, 그다음에 수용 방식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정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보궐선거 결과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4월 7일이 돼야지 보궐선거 결과를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이런 민간 재개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최고의 수익 창출 가능 지역 어디인가요? 바로 재개발 예정지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재개발 자체에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지역 자체는 이제 프리미엄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재개발이 가능한 정말 예정지, 정말 개발 압력 높은 곳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셨을 때, 그것도 소액으로 투자하셨을 때 정말 수익 창출, 큰 수익, 정말 최고의 수익 창출 가능한 그런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파동 1가 저평가되어 있고요. 광진구 자양동 역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자체가 아파트로 변했을 때 집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